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모음집 GA084 발췌문입니다. 네, 1923년과 24년, 그러니까 그 괴테아놈이 화재로 소실된 직후에 여러 도시에서 했던 강연들이죠. 맞아요. 당시 인지학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답하면서 인지학의 핵심을 밝히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괴테아놈이나 인지학이 무슨 미신 아니냐, 반종교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슈타이너가 정면으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괴테아놈 이름 자체가 괴테 세계관 연구에 거의 40년을 바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번 탐구의 목표는 슈타이너가 제시한 초감각적 인식, 그러니까 그 방법론의 핵심을 좀 알아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책 읽고 지식 쌓는 걸 넘어서요. 우리 안의 인식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감각 너머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고 봤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죠. 일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더 높이 깨어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던데요. 네, 당시 과학계의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그노라비무스 선언 같은 그런 한계에 대한 도전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 네, 그래서 슈타이너는 아주 엄격한 단계적인 내적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총 3단계인데요. 첫 단계가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이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공상과는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르죠. 이건 오히려 생각을 아주 의식적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명료하고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고요. 생각을 그렇게 강화시키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냥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경험에 기여한 내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나의 동경이나 사랑, 이런 감정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작용이 더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에테르체, 다른 말로 하면 형성력체나 생명력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주의 어떤 생명력, 즉 세계 에테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영감 단계에서는요, 첫 단계에서 그렇게 활성화하고 강화했던 사고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완전히 비워내는 연습을 합니다. 비워낸다. 내면의 침묵 같은 걸 추구하는 건가요? 맞아요. 내면의 침묵인데 이게 그냥 조용한 상태랑은 좀 달라요. 슈타이너는 이걸 뭐랄까? 영보다 더 고요한 상태. 소음이 없는 걸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 그런 식으로 묘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텅 빈 상태가 되면 거기서 뭔가를 듣게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외부 정신세계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고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과 연결된 아스트랄체를 인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스트랄체. 네. 이 단계에서의 체험은 우리가 보통 아는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좀 넘어선다고 해요. 영적인 현실을 마치 건강하다 병약하다처럼 훨씬 더 생생하고 유기적인 느낌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 그런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인식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어떤 도덕적인 세계 질서라든가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존재 상태 같은 것까지도 감지한다고 보고요. 그럼 마지막 단계인 직관, 인투이션은 뭘 목표로 하는 건가요? 직관 단계는 완전한 무사, 그러니까 사심 없음과 사랑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 본질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체험을 말합니다. 타자의 본질 속으로 들어간다? 네, 이를 통해서 여러 생애를 거쳐 이어지는 진정한 나, 즉 자아, 이치를 인식하고 카르마나 운명의 법칙 같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해요. 카르마와 운명이라면 좀 숙명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점을 슈타이너도 강조하는데요. 이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그런 숙명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인데 진정한 자아는 자기 자신한테만 몰두할 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타자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 속에서, 즉 자기를 비울 때 오히려 드러난다는 통찰이에요. 그렇군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네, 그런 맥락이죠. 듣고 보니까 이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세 단계가 슈타이너가 인간을 구성한다고 본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 이 네 가지 요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네 가지 구성체와 세 가지 인식 능력이 서로 조응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인지학적 원리가 그 불타버린 괴테아눔 건축에는 어떻게 표현되었던 걸까요? 괴테아눔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담는 건물이 아니라 인지학적 원리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형태로 드러나도록 시도한 거였어요. 건축의 독특한 조형환호라든가 내부 공간의 색채 디자인, 벽화, 심지어 오이리틈이라고 하는 독특한 움직임 예술 공연까지 전부 다요. 오이리틈이요? 네, 이 모든 요소들이 상상, 영감, 직관의 경험을 일깨우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인 삶 자체를 예술적으로 포착하려 한 거죠. 와, 정말 총체적인 시도였네요. 그런데 이런 수행 과정이 상당히 엄격함을 요구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면서요. 그냥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른가 봐요. 네, 그 점을 슈타이너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마치 수학자가 증명하듯이 명료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느낌이나 암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엄밀함이 중요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학은 자연과학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그 과학적 사고의 엄밀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계를 넘어 인간과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엄밀한 과학적 사고 속에도 이미 초감각적 인식을 향한 씨앗 같은 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기도 했고요. 와, 과학적 사고 안에 그런 씨앗이 있다니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정리하자면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결국 감각세계 너머의 실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상상, 영감, 직관이라는 명확한 단계를 통해 우리 안의 인식 능력을 개발하는 아주 체계적인 길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영적 세계를 참 거짓이 아니라 건강함, 병약함 같은 더 생생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삶 전체가 하나의 예술이자 종교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괴테아눔이 바로 그런 사상을 구현하려 했던 시도였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이런 초감각적 인식 능력이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잠재된 보편적인 가능성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엄밀한 과학적 사고조차 그 씨앗을 품고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과 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